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5일 화요일 2시 27분을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차적으로 이제 오늘 ST팜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한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보다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한 제가 5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특이하다. 네, 다행히도 그래도 올라가줘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이게 특징주로 나왔었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정도에. 네, 그래서 강정석 회장이 블록딜, 동아소시오 회장의 블록딜 거래 소식에 상승세다. 그러면서 업계에 따르면 전일 강정석 회장이 ST팜의 보유 주식 일부를 블록딜 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액은 35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방 회장이 보유 중인 ST팜의 지분율은 15.25%로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동아소시오 홀딩스고 동아소시오 홀딩스에도 최대 주주가 강정석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강 회장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스티팜의 블록딜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2018년도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된 강 회장은 지난해 출소 이후 아직 경영에는 복귀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 위탁 개발 생산 추진 가능성도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지난해 메신저 리보 핵산 CMO 사업 진출한 뒤 코로나 백신 CMO 맡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을 개발해 한국 특허 출원을 마치기도 했고요. 현재 LNP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술 수입을 해와서 들고 있는 게 이제 ST팜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동아소시오 홀딩스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기업게요. 보시면은 주주 현황에서 보면은 강정석 외 15인 이게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의 지분율인데 40.84%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민연금공단, 동아소시홀딩스 우선주, 자사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대 주주는 강정석 회장인데 그리고 그러면은 동아소시홀딩스가 또 이제 ST팜의 최대 주주잖아요. ST팜의 또 최대 주주인데 그렇죠. 48.85% 거의 50%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 보통 이제 하락을 하는데 희한합니다. 네, 희한해요.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강 회장이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리베이트 혐의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좋은 회장은 아닌가 봐요 또. 그래서 강정석 회장을 이제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뉴스 이런 거? 어, 대규모 투자의 속도가 붙일 것이다. 이거 몇 년, 작년에 나온 거네요, 작년에. 회사 자금 736억 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서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양아치인데요? 양아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좀, 그쵸? 좀 근데, 그분께서, 강정석 회장님께서 매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응을 하는 건지, 호재로 반응하는 건지, 그런 흐름인 것 같네요. 뉘앙스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를 다시 복구했어요. 가격대를. 108,500원 지지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108,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지지해주는지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가격대들. 네. 사실 여기를 딱 돌파하고 나서 내려오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인데, 왜냐면은 이 고가를 눕혀줬느냐,
낮췄는 아직까지 높여주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추세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뉴스에도 반응을 했다는 거 보면은 지금 그 오늘 지금 시간으로 해서 뭐 아이진이나 이연제약, 그다음에 셀루메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mRNA 섹터라고 하죠, 이거를. mRNA 관련해서 섹터들인데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에요. 흐름 자체는 괜찮은 흐름이고 지수도 오늘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주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LNP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피드 나노 파티클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 실제 그 LNP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달에 언급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인데 그쪽으로 제가 ST팜이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기술을 수입해와서 이제 적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지켜보는 구간이죠. 예. 여전히 일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남재원 카톨릭대 의생명과학 교수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에서 국내 연구 자격 유념해야 할 사항, mRNA 기반 백신, 이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 mRNA 백신 생산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남재환 교수 연구팀은 이제 뇌의학 연구단장 연구팀과 함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RNA 기반 백신 플랫폼을 개발했던 적이 있고 현재 그 뭐냐 바이오트릭 그룹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백신 개발 컨소시엄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는 코로나 예방용 백신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중에 있다. 그래서 mRNA 백신 개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mRNA 발현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LNP 등을 통한 전달 기술 개발, 대량 생산 문제에 대해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과 LNP 개발할 때는 특허권 회피에 대한 전략을 갖고 연구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 생각보다 신규 특허를 등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사와서 도입한 거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그쵸. 이 LNP 기술을 사용하는데 상대 회사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이자와 공동 개발을 바이오엔텍은 자체 LNP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신의 보관 조건을 살펴봤을 때 화이자의 LNP 기술이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쵸. 모더나 쪽이 영하 5도인가 10도인가 해서 보관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 20도네요. 여기서 이제 화이자 백신 연구 보관 조건은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더나께 성능이 더 좋다. 이는 두 회사의 LNP 기술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된다. 그래서 LNP의 개념 여기서 제가 이제 따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온도나 화학물질 등 주변 환경에 취약하고 몸속에서 RNA를 분해하는 여러 효소가 있고 그 때문에 mRNA 백신은 우리 몸에 주사의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까지 다양한 신체 환경에서도 안정하게 물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이처럼 신체 환경으로부터 mRNA 백신 물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LNP. 그냥 캡슐이라는 거겠죠. 네. 그냥 물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호막, LNP라는 보호막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인지하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 실제 없었죠. 우리나라 LNP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적은 없었죠. 각 회사에 가진 노하우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외에도 마이크로 니들과 전기 충격기를 활용해 전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들 방법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임상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은 LNP다. 라고 이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뭐 모더나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뚜껑 그 뭐냐 포장 쪽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삼바에서 mRNA 쪽을 물질을 이제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기업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거잖아요. mRNA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예측할 수는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이게 실제 원래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나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지금 mRNA 관련해서는 모더나 화이자뿐만 아니라 독일의 큐어백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뉴스를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살려줬습니다. 네, ST팜이 일단 살려줬어요. 어제 한 분께서 이제 약 30% 물렸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거 근데 은근히 어려워요. 이 종목 약간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상당히 까다로워요. 쉬운 거 같은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게. 네. 모든 종목이 다 똑같죠.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 이 주요 라인에 있어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네. 지지받아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물량을 오늘 기타 법인에서 샀네요. 또 기타 법인에서 그 정도를 산 것 같고, 예, 수량으로 하면은 천주 36만 9천 주를 기타 법인 쪽에서 샀고,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원대 계산해 보니까 한 369억. 네, 여기 어디서 받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또 받아줬네요 물량을.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한 기관 투신까지 해서 연기금 포함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 네, 실제 강하네요. 네, 강해요. 뭐 다른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 삼성바이오 종목들 관련 종목들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렌드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참고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트렌드 하단은 좀 더 밑에 있을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는 한번 제가 이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이 이탈하면 난 손절하겠다라는 물량들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올린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ST팜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했는데 뭐 시장이 좀 힘들죠. 힘든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